코로나19 확진자 영시 기준 총 4,212명, 대구 3,000명 넘어 종합. 강혜란 기자 등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4,2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전날 오후 4시보다 47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476명 가운데 445명은 대구 경북, 대구 377명, 경북 계순 8명에서 나왔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4명, 부산 5명, 인천 1명, 대전 1명, 경기 3명, 강원 4명, 충남 10명, 전남 2명, 경남 1명 등이다.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3,705명으로 늘었다. 대구가 3,081명, 경북이 624명이다. 다른 지역 누적 확진자는 서울 91명, 부산 88명, 인천 7명, 광주 9명, 대전 14명, 울산 20명, 세종 1명, 경기 92명, 강원 19명, 충북 11명, 충남 78명, 전북 6명, 전남 5명, 경남 64명, 제주 2명 등이다. 확진자 중 여성은 2,621명으로 6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보면 20번지대가 1,23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834명, 40대 633명, 60대 530명, 30대 506명, 70대 192명, 10대 169명, 80세 이상 81명, 9세 이하 32명 등의 순이다. 사망자는 총 22명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18명으로 집계된 이후 4명이 추가됐다. 집계에 반영된 19번째 사망자는 80세 남성으로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칠곡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전날 사망했다. 20번째 사망자는 86세 여성으로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이다가 전날 호흡곤란으로 대구 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21번째 사망자는 80세 여성으로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2시간 전에 가족에게 확진 판정이 통보됐다. 22번째 사망자는 77세 여성으로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 중이었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4,212명을 제외하고 10만 5,379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7만 1,580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3만 3,79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오전 10시에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홈페이지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전 9시 기준으로 환자 현황을 발표했지만 날짜별 환자 변화폭을 정확히 집계하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 오후 5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 기준 환자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지만 지역별 분류는 반영하지 않는다. 청하와 밀라노 동행 스태프 2명 코로나 확진, 청하는 음성. 오보람 기자 등호 스케줄 차례 이탈리아를 방문한 가수 청하 24와 동행한 스태프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MNH 엔터테인먼트는 1일 청하 공식 팬카페에 청하와 함께 이탈리아에 간 스태프 중 한 명이 귀국 후 발열 증세를 보여 검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곧바로 청하를 비롯해 모든 동행 인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한 뒤 검사를 진행해 한 명이 더 확진 결과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청하는 1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외 스태프들 역시 모두 음성이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자가격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예정된 일정들은 모두 취소했으며 이후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1일 기준 1,000명을 넘어섰으며 그 진원지로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롬바르디 지역이 꼽힌다.
청하는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위크에 참석하고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국해 24일 입국했다. 출국 당시 이탈리아에는 확진자가 3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 청하 외에도 최근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한 연예계 관계자들이 있었고 일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검사를 받기도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분으로 결성된 아이오아이로 데뷔한 청하는 빼어난 춤 실력과 특색 있는 목소리로 주목받았다. 아이오아이 활동이 끝난 후 솔로로 변신해 롤러코스터, 러블유, 스냅인, 벌써 12시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 서울가요대상 등 굵직한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굳혔다. 전날 발매한 발라드 신곡 솔직히 지친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노래는 발매 다음 날 지니, 소리바다, 벅스 등 일부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신천지 강제 수사에 멈추나?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를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신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신천지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일선 검찰청과 공유하고 방역 행정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우선할 것을 지시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만나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 등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 당분간 강제 수사에 신중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이 크게 누락된 것이 없으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오히려 신천지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천지 신도들이 숨어버릴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검찰이 강제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달라고 요청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들은 대검은 이만해 총회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에 즉시 업무 연락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경우 대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또 방역당국이 이미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방역과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에 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역당국과 검찰 간 협조 모두와 달리 법무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과 대검이 신천지 강제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날 법무부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는데 법무부가 이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성격이 강한 점도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수사당국의 돌출 행동을 주문하는 데 한몫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정부 부처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신천지 측에서 협조도 잘하고 있는 편이고 검찰의 강제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정치 선동에 가까운 강제 수사 촉구는 사태 진정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를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28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교인 명단을 누락해 대구시에 제출한 신천지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의 신천지 교인 8,268명을 관리해왔으나
전날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인 명부를 추가로 전달받아 기존 명부와 대조한 결과 8,269명 외에도 1,98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권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권 시장은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의 감염병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고발 조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에 신음하는 극장가 주말 관객 28만 명. 이도현 기자 등호 코로나19 여파로 주말 관객이 30만 명을 밑돌았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2월 29일 물결표 쌓인 3월 1일 동안 영화관을 찾은 전체 관객은 28만 5,663명에 불과했다. 직전 주말 2월 22에서 23일 50만 5,131명보다도 적다. 같은 기간 박스오피스 1위는 인비저블맨이 차지했다. 8만 3,401명을 동원해 1위 영화임에도 10만 명을 불러 모으지 못했다. 누적 관객은 15만 3,784명. 2위에는 주말 관객 5만 8,269명을 추가한 1,917분이 올랐다. 누적 관객 43만 1,542명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이 기간 4만 4,564명을 동원해 3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은 50만 6,429명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극장가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개봉을 연기하는 영화도 늘고 있다. 앞서 사냥의 시간 논러드, 단 하루의 기적 후쿠오카 이장 박정 결백 기생충 흑백판, 콜 등이 개봉을 연기한 데 이어 오는 12일 개봉 예정이던 주디2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진짜 공명일까? 북한 언론의 미묘한 변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늘리고 있다. 북한은 공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코로나 확진자 공명, 격리자 7천여 명인데 진단 능력 자체 우려. 북한은 지난달 2일 송인범 보건성 국장의 조선중앙TV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 14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의심 환자 141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통보했다. 노동신문도 같은 날 확진자 공명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당 확대회의를 소집해 직접 초특급 방역 대책을 지시, 심각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과 맞물려 북한 내부 상황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13일부터는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사에서도 마스크를 쓴 주민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만 해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 및 동상 등 최고 존엄 앞에 선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노동신문에서는 광명성절을 맞아 김정일 위원장 동상에 헌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마스크가 목격됐다. 지난달 19일에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에도 강행해온 백두산 답사 사진에까지 처음으로 마스크가 등장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당국의 지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당국의 입장에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확인된 격리자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확진자에 대한 북한의 진단 능력 자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2월 노동신문 보도량 추이 분석 22일부터 증가세. 북한의 태도는 관영 매체의 보도 건수와 프레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최초 보도 당시 국제면 중국 소식으로 다루면서 관망하는 듯한 시각을 보였다. 1월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면 국제면 한 편에 실린 해당 기사는 1월 20일 현재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환자는 총 220명에 달하며 그중 확진된 환자는 217명이라고 한다며 중국의 현황과 대응 조치들을 소개했다. 이후 며칠 북한으로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26일 우리나라에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29일에는 국가 비상방역 체계가 선포됐음을 알렸다. 2월 1일에는 신문 일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하자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강 건너 불구경 시가었던 과거 사스, SARS 중증급성 호흡기증 5분 등 전염병 당시와 보도톤이나 양면에서 이미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2월에 들어서면서 보도량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2월 2일 5건, 2월 3일 6건, 2월 4일 7건 등 증가세를 지속하다 그달 12일과 13일에는 연속으로 10건을 기록했다. 기사 개수도 18일부터 2월 내내 최소 9건을 유지했고 22일에는 18건을 쏟아냈다. 26일에는 19건의 기사를 게재,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과 29일에도 각각 15건과 12건의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27일 우리 실정에 맞는 검사 방법을 확립해 외국 출장자들,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에 대한 관찰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날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1,500개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